그러니까 노트가 일기장인 줄 아는데 사람들은 일기를 적는 용도보다는 나는 학습을 하는 용도로 이 노트를 많이 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그날 공부했었던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왼쪽 페이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암기야. 암기가 나쁜 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기획자는 툭 치면 툭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너가 한 권 완성시키면 그 다음 권을 줄게. 나중에 그런 거 진짜 해보고 싶어. 노트를 다 완성시킨 애들끼리 노트 가지고 만나는 거. 우선 전제로 깔아야 되는 부분은 내가 난시가 있는지 모르고 너무 글씨를 많이 써갖고 나는 뭐든지 보고 이렇게 받아 적는 그렇게 글씨를 써서 내가 손이 아파. 손이 아파서 글씨가 진짜 엉망진창이야. 내가 노트를 공개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야.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적은 걸 가지고 다시 노트 그 컴퓨터 작업을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나한테 일을 가르쳐줬던 선배가 절대로 컴퓨터부터 키지 않는 거를 계속 훈련시켰어.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나서 컴퓨터는 마지막에 하는 일이라는 거야. 요리할 때 왜 재료 손질이 다 끝나고 나서 그냥 웍질만 하잖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은 웍질이고 사전에 모든 내용이 여기서 정리된 다음에 시작하는 걸 나한테 가르치셨어. 근데 그게 나한테는 되게 좋은 지금까지 일의 습관이야. 근데 지금 쓰는 노트 작업은 뭐냐면, 이거는 기획자들이나 실제로 지적 하드워킹이 업인 사람들이 있잖아. 학습은 커넥에서부터 시작해. 기획자들은 머릿속에 많은 컨텍스트가 있어서 그것들에 커넥이 되면서 뇌가 사고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습관처럼 계속 지식을 암기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거야. 암기가 나쁜 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기획자는 툭 치면 툭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기획거리를 받았을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컨텍스트 중에서 연결이 되어서 내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디깅이 들어가거든. 그러려면 머릿속에 평소에 암기된 것들이 많아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용도로 노트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노트가 일기장인 줄 아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엔드를 찍으셨나요? 라고 물어볼 때 일기를 적는 용도보다는 나는 학습을 하는 용도로 이 노트를 많이 썼고, 그때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우선 첫 번째, 노트를 펴. 오늘 하루 내가 공부한 것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하루 중에 계속 텍스트를 보는 건 나의 그냥 일상이야. 뭐 이 책 잠깐 봤다가 이 책 잠깐 봤다가 혹은 똑같은 책을 계속 봤다가 혹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랬을 때 내 머릿속에 학습이 되어야 한다는 건 나한테 기본 전제인 거야.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막 누군가랑 미팅하고 있는데 애들 맨날 뭐 치고 있잖아. 난 진짜 궁금한 게 뒤에 가서 집에 가서 보나야. 안 보지? 근데 왜 쳐? 난 그게 너무 궁금해. 기억이 안 날까 봐.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잘못된 습관이라 생각한 거야.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어떻게 했었냐면, 나는 수석을 안 하면, 그러니까 1등을 안 하면 장학금 못 받아서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가난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 나름대로 학습법을 터득해야 됐는데, 나는 약간 난독증 사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는 그냥 교수님 얘기 그냥 듣는데 다 녹음을 했어. 그때 당시에 클럽 없을 때.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그걸 다시 쳤어.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을 내 나름대로 다시 노트 필기를 해놓은 게 나의 습관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미팅을 가던 내가 미팅장에서 뭐 적고 있는 거 거의 못 봤을 거야. 그러니까 우선 이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해서 안녕하세요, 저 잘 듣고 있어요 라는 그 표시를 해주는 게 나한테 기본이고, 대신에 집에 왔을 때 다시 상기시켜 보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내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정확한 워딩으로 알고 있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그날 공부했었던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왼쪽 페이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암기야. 그럼 그날에 암기한 내용을 보겠지. 근데 암기한 내용을 하다 보면 내가 암기를 못한 부분이 나오면 그때 체크하는 거야. 내가 녹음했던 파일을 보거나 혹은 그때 같이 참석했던 효정이한테 그때 그 사람 뭐라고 그랬지?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책이면 다시 열어서 보는 거면서 내 머릿속에 정확한 컨텍스트를 입력시키는 게 나한테 암기에서 되게 너무 중요한 영역이었어. 그래서 암기를 하잖아. 암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공부를 해? 그 다음날 실천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궁극의 심플함으로 가는 생각을 하는 게 나한테 러닝이었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름대로의 디파인 작업을 하는 거야. 정의하는 작업을 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적는데 이 적는 거에 끝까지 가. 그러니까 끝까지 한다는 건 뭐냐면, 내일 당장 혹은 지금 내 삶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하느냐고 생각하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었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회사가 제품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제품화 시켜야 되는지를 이 페이지 그래서 결국 이 프로젝트 하겠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러닝이 나온 거야. 그래서 짠 게 이제 6주간의 프로젝트였던 거야.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랑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움직이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끝이면 또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왜 거기서 끝이냐. 자, 이거 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와서 내가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하는 거야. 이제 어떤 식으로 성찰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있는 거고, 또다시 거기서 이어지는 거지. 요약을 해서 말하면 첫 번째 뭘 해야 돼? 러닝을 맨 처음에 하고 암기를 하는 거지. 암기를 한 내용을 가지고
되고 내가 내 생각을 쭉 적는데 마지막에는 꼭 그 다음날 실천할 것이 나오는 거야. 실천할 것이 나오면 가서 이제 두 하는 거야. 현장에 가서 내가 러닝한 것을 실천해보고 다시 와서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고 숙고하는 작업이 있는 거야. 이게 4단계가 다야. 근데 예를 들어서 롱블랙에서 너무 좋은 걸 봤거나 어떤 문장이나 이런 걸 내가 학습하는 게 있는데 그거와 나의 현실을 괴리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실천을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만나보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있어보면 이 친구들마다 단계가 달라. 그래서 내가 늘 주장하는 1.0, 뭐 2.0, 3.0 보니까 1.0과 2.0 사이에 1.5도 있어. 1.0의 친구들은 태도에 관련된 것만 고쳐나가야 돼. 그러면 태도에 관련된 걸 봐야 되는데 너무 먼 세계의 글을 이제 보게 됐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 실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자기 태도를 돌아봤을 때는 성찰거리가 너무 많을 거거든. 유튜브 세계에는 뭐 100억 매출 내는 사람, 1000억 매출 내는 사람이랑 얘기하잖아. 그러면 사실은 1억 매출 내는 애들은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럼 거의 다 국가대표급의 그 지식을 갖는 거야.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1.0의 친구들은 자기의 돈과 시간을 바꾸고 있는 친구들이야. 일의 현장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뭐 부족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빠서 그 다음에 무슨 학습을 해야 될지 몰라서 1.0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 1.0을 워커라고 부르면 1.5는 러너라고 할 수 있는데 1.0에서 1.5로 넘어갈 때는 그냥 학습력만 가져도 되게 큰 희망이 보여. 어떤 희망이 보이냐면 무언가 학습했을 때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구나. 그러면 피터 드러커도 3년만 공부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근데 그게 되려면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공부하듯이 학습하는 게 아니거든. 너무 심플해. 학습은 일을 할 때 바보같이 그냥 시키는 일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 저렇게 하니까 한다거나 이러면 그건 진짜 워커적 사고고, 러너의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무조건 전문가의 의견을 배워야지. 왜냐면 내가 컨텍스트가 부족하니까 외부의 전문가의 의견을 배워서 나의 전문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현장에서 do하고 learn하는 게 그게 학습이야. 너무 쉽지? 그럼 누가 있어야 돼? 외부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외부 전문가는 뭐 유튜브에도 있을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건 사수가 현장에 있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뭐 엔드앤 컨티뉴어스랑 이렇게 막 계속 학습을 시키잖아. 그러면 그날 배운 거를 내가 현장에서 써보잖아. 그럼 얘네들이 뭘 갖게 되냐면 러너의 사고가 돼. 워커는 안 되거든. 워커 1.0이었을 때는 지, 행, 용, 훈, 평 이 5가지 중에 지만 할 수 있으면 돼. 1단계는 듣는 거, 2단계는 내가 그거 아는지 체크하는 거, 3단계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보는 거, 4단계는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해야 1단계에서 2단계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2단계가 1.5잖아. 러너잖아. 내가 행동을 한 번 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을 습관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2단계에서 키워야 되는 거는 행동을 내가 습관이 될 때까지, 무의식이 될 때까지 해서 리더십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계속하면 내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저 사람이랑 같이 무조건 일하고 싶어. 내 행동이 바뀌면 존경의 눈이 막 생기고, 행동이 바뀌면 어투부터가 바뀌기 때문에 그냥 조직 자체가 변해. 실천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 너도 한 번 달리긴 쉽잖아. 근데 100일 달리긴 달라. 근데 그 100일 달리기를 하겠는데 그 1000일 달리기까지 돼봐. 그 사람들이 너를 보는 시선이 어떨 것 같아? 나도 처음에 내가 글을 썼을 때는 한 10년 될 때까지만 해도 누구나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16년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존경으로 바뀌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역은 완전 다른 거지. 러닝을 통해서 리더십을 가졌잖아. 그때 하는 게 3단계 용인 거야. 이건희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건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용인술이잖아. 사람을 쓰는 기술을 가지려면 네가 먼저 실천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행이 먼저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내가 실천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시킬 수가 있어. 이 일을 얘가 위임할 수가 있어. 그 단계가 이제 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정도의 시스템적 사고를 배워야 되는 거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헷갈렸던 게 매일 새로운 학습을 해야 하는가? 아하. 였거든요. 매일 새로운 걸 공부해서 써야 되나? 암기해야 되나? 이게 조금 어려웠어가지고. 보통의 회사의 대표나 팀장들이 책을 읽는 게 되게 위험한 거라고 난 주장을 해. 왜냐면 A책 읽다가 B책 읽다가 C책 읽다가 D책 읽다가 하니까 그 한 가지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책을 한 권 사실 정해서 그게 내가 완전히 행으로 실천이 될 때까지 알아야 돼. 그때마다 그런 고민을 해봐요. 요정아, 왜 저 여자가 그렇게 도쿄에 자기 돈 써가면서 5년 갔잖아. 왜 계속 갈까? 내가 몰라서 가는 것보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때 가면 또다시 보인단 말이야.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데, 아는 것은 그걸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잃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다시 복귀를 하면서 내가 실천해야 그게 내가 아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너가 한 권의 책을 진짜 100번 읽는 세종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봐. 그러면은 새로운 학습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서 내가 그때 그 컨티뉴어스 클럽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했던 건데 공부에 제일 중요한 건 목표를 잡는 거야. 꿈보다 중요한 건 내 공부의 목표와 목적을 잡는 거야. 그럼 그 목적 하에서 뻗어나가잖아. 지금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유튜브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온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공부하라는 책을 나는 왜 궁금해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책 추천해달라는 얘기 진짜 많이 받거든? 난 절대 안 해. 왜냐면 얘 공부의 테마가 모르는데 그거에 내가 추천하는 책이 독약이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너의 그 테마를 잡아서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해야 되는 거야.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그게 학습법이었거든. 그러면 학습법에 관련된 공부를 쭉 해나가는 3년을 가져야 되는데 갑자기 막 유튜브에 뭐 짬부 나왔다고 갑자기 다 재테크 막 뭐 갑자기 이제 뭐 운동 영상 막 뜨면 자극되니까 운동 막 이러면 얘가 뿌리가 만들어지질 않는다는 거야. 너네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전문가가 된다는 부분을 나는 꼭 얘기해주고 싶어. 내가 너한테 줬던 책은 팀장과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었잖아. 너는 계속 그거의 분야에서 파야 할 리더가 돼. 그래서 한 권을 다 무조건 완벽하게 읽는다라고 하는 시기도 분명히 있거든. 그때는 언제냐면 1.0에 있는 애들은 사실 책을 다독해야 돼. 태도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다독하면 좋아. 영어 공부하는 원리랑 똑같거든. 영어 공부를 할 때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문법부터 공부하는 거야. 아니 머릿속에 든 게 없는데 어떻게 문법을 공부하냐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문장을 많이 암기해야 되거든. 그 문장이 많이 암기가 되면 내 머릿속에 많은 컨텍스트들이 있잖아. 그럼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스트럭처를 공부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원리잖아? 레고가 있어야 조립을 할 거 아니야. 그것처럼 처음에 1단계에서는 조금 텍스트를 다양하게 보는 것이 좋아. 처음에는. 진짜 주고 싶은 숙제는 딱 하나인데 내가 진짜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게 내가 여태까지 써놨던 노트를 다 버린 거야. 왜 버리셨어요? 지저분해서. 진짜 그 안에 보면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았는지가 다 보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친구들한테 노트를 선물해줬던 이유도 거의 나한테는 이게 자산이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자랑하잖아. 근데 나는 가끔 나한테 물어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자본은 얼마일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 자본은 얼마일까? 그러니까 항상 그 자산을 돈으로만 생각해보지 말고 내 지적 자본이 얼마인지 알려면 이 노트가 쌓인 숫자를 보면 돼. 노트에는 분명히 암기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내가 충분히 고민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거를 만들었고 그걸 진짜 했을 거고 성찰했었던 기록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쭉 연결시켜 보잖아. 오늘도 생각고서 쓰는 날인데 처음부터 읽어보는 거야. 아, 내가 이런 고민을 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컨셉을 잡는 거지 내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테마를 잡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깔끔한 정리는 이런 기록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너가 한 권 완성시키면 그 다음 권을 줄게. 나중에 그런 거 진짜 해보고 싶어. 노트를 다 완성시킨 애들끼리 노트 가지고 만나는 거. 너무 좋다. 친구들끼리 모이잖아. 그러면은 이 노트를 써보기 전과 후가 되게 많이 달라. 분명히 걔네들은 do하고 run하고 do하고 run 하면서 그 두런두런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을 거거든. 걔네들만 따로 한번 모아보면 어때? 우리 이번에 사무실 만들면 거기서 모으면 되겠다. 응?